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증권투자연구회 포스트트레이드 소속으로 발표를 맡게 된 임재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증권투자연구회 포스트트레이드 소속으로 퀀트팀의 팀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퀀트팀으로서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기업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거나 ETF와 같은 금융 상품을 연구하고 주제를 선정하여 신규 ETF까지 제작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보고서는 저희가 올해 초에 제작한 자율주행차 테마를 기반으로 한 신규 ETF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포스트 트레이드에서는 자료조사를 통해 유망한 산업 섹터를 직접 선정하고 이 유망한 산업 섹터 중에서 흥미로운 한 가지 섹터 또는 한두 가지 섹터를 선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직접 신규 ETF를 제작하는 과정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제작에 있어서 저희는 5개년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백테스팅을 진행하였고 ETF 모델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은 제도권 자산운용사의 ETF 제작 방식을 벤치마킹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보고서를 각각 다양한 언어로 번역한 버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팀원들 중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전공하는 팀원들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언어로 보고서를 현재 또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는 전반적인 ETF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왜 자율주행차 산업에 집중하는지, 그리고 자율주행차 산업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산업은 세부 분류, 산업 현황, 국내 자율주행차, 해외 자율주행차, 기업들, 정부 정책 방향 등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보고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ETF를 제작하고 종목을 선정하고 비중을 산출했는지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산출된 자율주행차 ETF를 과거 기반 데이터를 통해 백테스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 및 한계점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ETF의 전반적인 개념, ETF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왜 자율주행차 산업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통해 첫 번째 자동차 시장의 압도적인 규모 성장,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 그 다음 코로나 시대로 인한 언택트 산업의 부상, 그 다음 모빌리티 산업 자체의 성장성, 마지막 자율주행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이 5가지 요인으로 자율주행차 산업의 전망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 부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자율주행차 시장은 기존의 완성차 시장이라 차별화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율주행차 산업 내에서도 여러 개의 산업으로 섹터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인즉슨 자율주행차 산업은 부품 산업, 시스템 산업, 교통 서비스 산업, 즉 자율주행차를 제작하기 위한 각종 부품들 또는 자율주행차 프로세스를 돌리기 위한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스템 섹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를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할 네트워크, 그 다음 플랫폼적인 요소를 가진 섹터들, 총 3개의 섹터로 하위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의 완성차 산업과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현황을 다루면서 현대자동차 그룹, 국내 자율주행차 선두주자인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 간략적으로 설명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부 정책의 현황, 그리고 해외 자율주행차 산업의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자율주행차 산업 현황에 대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해외 자율주행차를 선도하는 기업 리스트인데 여기서 보면 웨이모는 구글 산하의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구급이라고 볼 수 있고 웨이모, 인텔, 바이두 이와 같이 기존의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GM, 폭스바겐, 벤츠, 포드, 토요타, 닛산과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차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웨이모, 인텔, 바이두와 같은 IT 기업, 반도체 기업 역시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각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율주행차 기업 동향의 시사점으로 느낀 것은 자율주행차라고 함에도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구글 웨이모, 인텔 바이두와 같은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는 자율주행차 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산업 분석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 부분은 이제 저희 ETF 제작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TF 제작 프로세스를 크게 4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처음은 증권 데이터 수집 및 클렌징, ETF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ETF의 투자 유니버스 구성, ETF를 어떤 섹터를 기준으로, ETF를 어떤 테마를 기준으로 ETF를 작성할지, 그리고 ETF에 편입시킬 종목들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비중을 산정하고 가려낼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ETF 포트폴리오의 제작 및 조건 설정, ETF의 NAV, 운용보수 CU 규모, 그리고 각종 peer ETF를 참조하여 각종 ETF의 기본적인 지표를 설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며 네 번째는 이제 과거 기반의 백테스팅을 통해 ETF의 성과를 예측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권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파이썬을 이용하여 키스밸류, 컨들 API, 그리고 각종 증권사 API 등으로부터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와 기업의 주식 가격 정보 데이터 5개년치를 전부 수집하였고 이러한 수집된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섹터 기준을 선정하여 자율주행차 관련 섹터, 즉 키워드 자율주행차, 셀프 드라이빙, autonomous vehicle, ADAS, LiDAR, ADR, V2X 등 이러한 자율주행차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키워드를 가진 기업들만을 가려내는 클렌징하는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포트폴리오 편입에 있어서는 재무 건전성 역시 고려하여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인 종목은 제외하고 60일 영업일 평균 1억 원 미만인 종목을 제외하여 유동성이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편입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당기순이익이 2년 연속 적자인 종목은 제외함으로써 ETF 자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편입 대상의 이제 종목 편입 비중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ETF의 대표적인 PDF 구성 방식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점을 활용하였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점과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어 심각한 가격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이러한 ETF 종목 구성을 선정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구성 종목의 산출 방식은 시가총액 비중에 비례하여 산출하였고 ETF 테마 섹터의 전체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추적하는 완전 복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닌
PDF에 이제 넣을 종목만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비중을 추적하는 부분 복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지수의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대표성이 ETF 자체 자율주행 테마라는 ETF 전체적인 대표성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최대 상한치는 50%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ETF는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한다는 조건도 설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 저희는 5개년치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백테스팅을 진행하였는데 실제 진행하였을 때 저희 ETF의 가격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율주행차라는 테마 자체가 최근 이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이 언급되면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던 테마라는 점이 큰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수익률을 보면 지금 2019년 중반을 기점으로는 코스피 대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코스피 대비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결국 저희 자율주행차 ETF의 편입 비중으로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현대모비스, SK텔레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인 종목으로 가중 방식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절대 수익률은 2.9%, 월간은 0.23, 상대 수익률은 4.45. 이제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을 나타낸 부분이고 전체 기간의 베타는 0.41, 0.06 그렇게 베타가 높은 편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ETF의 어느 정도 이제 한계 및 가능성을 보자면 일단은 저희가 자율주행차 ETF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기초로 하는 기초 자산 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자율주행차 산업군의 지수를 추적하는 같은 지수가 부재하기에 적절한 기초 자산을 설정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는 것이 가장 큰 연구를 진행하는 데 느꼈던 힘들었던 부분에 해당하고 또한 사실 저희가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넣었던 종목들이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자율주행차 산업과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 자율주행차만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기업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에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ETF 자체가 구성 종목이 그 자율주행차라는 대표성을 나타내기에는 사실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한편의 아쉬움도 느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직접 관심이 있거나 유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섹터를 직접 선정해서 이와 관련한 ETF를 제작하고 이 ETF를 과거 기반의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백테스팅을 통해 이것이 과거에는 어떠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성장 영역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